안녕하세요. 먹는 장소로 먹고 살기 민콕입니다. 주변에 지금 식당을 접는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식당을 접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배달이 어렵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배달 식당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배달 식당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뭐 방법이 없으니까 했겠죠. 자, 오늘은 배달 식당이 죽어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배달 식당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막연하게 아니 뭐 경기가 나아지면 좋아지겠지 하겠지만, 배달 식당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달 시장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낮은 진입 장벽입니다. 배달 식당 1,500만 원 주면 할 수 있잖아요. 1,500만 원 주면은 뭐 보증금 내고 집기 중고 사고 뭐 용기 좀 사고 영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매출을 내면서 그 돈으로 또 부족한 것들을 사니까 1,500만 원 정도면은 지금 배달식당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쯤인가 1년 전쯤에 고등학생이 배달식당을 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조회수가 되게 터졌었는데, 그냥 앉아서 막 게임을 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떡볶이를 가스 렌지도 아니고 인덕션 위에다 얹어가지고 냄비에다 탁 부어가지고 조리하면 끓으면 용기에 담아서 뚜껑 덮어서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불러가지고 보내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게 배달 식당의 몰락 신호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개나 소나 식당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하겠어요. 그 식당을 하면 그만큼 경쟁이 과열될 것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또 이렇게 배달 식당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급여가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일반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몇 년 전에 오른 다음부터 너무 올려가지고 이제 이 자영업자들하고 바랑스는 안 맞는 거죠. 대기업은 뭐 최저임금과 상관이 없겠지만, 근데 직격탄을 맞은 건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인건비가 오르면서 배달 식당 경쟁력이 없는 그런 작은 식당들은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급여가 올랐다는 건 내 돈 들여서 식당을 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주5일 근무를 하든 월 300 기준이 한 달 직원 한 명한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그 작업자한테 들어가는 인건비 비중이 그 정도 됐어요. 월급이 많이 올랐다는 걸 아는 분들은 배달식당을 접고 빨리 월급쟁이 생활을 하거나 배달식당에 도전도 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는 식당들이 줄어들어서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점점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배달식당이 어려운 이유 두 번째, 과도한 경쟁이죠.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 건물에도 2층에 배달식당이 2개 있고, 근데 한 종목은 10개는 될 거예요. 3층에도 굉장히 큰 배달식당이 있고 5층에도 있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프라인 식당들도 다 배달을 하죠. 조금씩이라도 배달합니다. 배달 매출 비중이 많이 줄긴 했지만 배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은 결국에는 누군가 꼴등부터 80등까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는 계속 바뀝니다. 그 순위가. 그런 와중에 점점점 소비는 위축되고 더 힘들어지겠죠. 폐업률이 높다는 건 당연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과도한 경쟁에 빠져서 이제 매출이 안 좋으니까 사람을 덜 쓰게 되고, 사람을 덜 쓰게 되니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청소하고 정리하고 뭐 나머지 식당들이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굳이 눈에 안 보이는데 뭐 직접 뭐 소스를 쏜다든가 뭐 직접 조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배달 식당들은 작잖아요. 주방이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조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진짜 음식이 중요한 위생이라든가 좋은 식재료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과도한 경쟁을 만든 이유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에만 주목하고 실패한 사례에는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유튜브가 성공담에 사람들이 다 빠지겠어요. 뭐 500만 원으로 창업했는데 월 매출 1억, 또 월 매출 1억도 아니고 1억을 버는 사장님, 뭐 이렇게 얘기 나와요. 아니 월 매출 1억은 1억을 버는 게 아니니까요. 월 매출 1억은 그냥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니 사람들이 생존자 표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면 된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서 너도 덤비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소비 형태가 바뀌었죠. 배달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코로나가 없어지면서 급격하게 소비 형태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질렸다 이거예요. 배달 안 먹겠다 이겁니다. 다 나가서 먹겠다는 거예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이제 나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같이 식사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과 밖에서 즐겁게 먹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진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배달 음식을 안 먹게 되는 겁니다. 지금 외곽 식당들이 대세입니다.
외곽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그 니즈는요, 돈 1, 2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도심에서 뭔가를 외식을 이제 상품을 구매할 때는 어쩔 수 없는, 나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그냥 끼니를 때워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돈을 아끼지만, 밖으로 나가서 먹을 땐 적극적인 구매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쓰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외곽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바뀐 게 뭐냐면요, 배달 시장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온라인 구매도 굉장히 발달했죠. 온라인 구매가 배달 시장의 경쟁이 될 거란 건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만 배달을 참고 안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이면 내가 먹고 싶었던 제품들이 와 있습니다. 그 제품들을 완전 조리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냄비에 올려가지고 데워 먹으면 반 가격이, 반이 뭐야, 3분의 1 가격이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배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온라인 시장이 배달 시장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배달 시장도 경쟁 상대가 두 개가 된 겁니다. 오프라인의 식당과 온라인 시장, 이 두 개의 경쟁 상대가 생기면서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상품력입니다. 떨어지는 상품력. 배달 시장의 그 가장 큰 생존 요소는 스피드입니다. 빨리 조리해서 보내고 빨리 조리해서 보내야 이 가게가 수익 구조에 빨리 손익분기 되면 빨리 다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저 같아도 당연히 거기 집중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피드에 집중하다 보면요, 음식을 만드는데 관심이 좀 떨어져요. 빨리 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지금 속도전에 들어간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식당들이 저한테 맨날 그 질문을 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음식을 할 수 있냐. 배달 시장이 그렇게 되면서 상품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직접 뭔가를 조리하지 않고 소스나 재료들을 만들지 않고 제품을 받아서 데워주는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제육볶음을 한다. 제육볶음 상품 중에는요, 정말 맛있는 상품이 너무 많아요. 딱 먹으면 와, 이렇게 맛있게 하나? 이 정도로 그냥 조리된 게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봉지에 탁 털어가지고 딱 프라이팬에 데워서 그냥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맛은 있지만 여러 번 먹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조리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조미료나 그 조미료들이 많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젊은 사람들 잘 몰라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딱 먹으면 알게 되고, 그 음식을 많이 먹어본 사람은 결국엔 그 음식에 물리게 돼 있어요. 배달 음식의 상품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배달 시장은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판매 형태와 배달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데미지를 입는 건요, 배달 플랫폼이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니고요, 결국엔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가맹점주 아니면 외식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뭔가 일어난 데미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다음번에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음번에는 그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방법, 또 청 안 돼서 이 가게를 접고 싶다면 어떻게 접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다음번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